이번에는 광운대의 수비 뒷공간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중앙 수비수였죠. 아마 이종성 기자님께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것 그래서 같은데요. 왕팬이 됐어요. FC 서울로 이번에 이적한 박준영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영 선수의 경우에는 2016년 광운대학교 축구부의 캡틴을 맡았고요. 이제 투지 넘치는 파이터형 수비수입니다. 몸싸움에 능하고 데인마크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선수입니다. 오상고 출신으로 이제 황현수 선수나 윤승원 선수 같은 지금 FC 서울에서 주축으로 뛰고 있는 오상고 멤버들과 동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종성 기자님께서 또 FC 서울의 팬이기 때문에 또 좋은 네.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도 생각도 좀 듭니다. 웬만하면은 객관적으로 사심 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또 한양대, 뭐 아주대 이런 강팀들이랑 있을 때 강팀들과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지난 시즌에 또 박준영 선수가 부상이 좀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또 경기 감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출장을 쌓지 못한다면 지금 선수 성장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 봐야죠. 일단 박준영 선수가 주장으로서 또 인터뷰도 많이 응해주고 저에게 또 많이 도움을 줬었죠. 잘생긴 멤버로 자기가 박준영 1등이라고 선수 정말 잘생겼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그 스케치 인터뷰를 하는데 비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박준영 선수 굉장히 잘생겼어요. 남자답게 네.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습니다. 남자인 제가 봤을 때도 박준영 선수 굉장히 또 호남형입니다. 사적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되게 사료심이 깊어가지고 아. 또 오세인 감독님이 주장직을 그렇죠. 맡겼다고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플레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워낙 또 성실한 선수니까 기회를 딱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필드 위에서 박준영 선수가 크게 화를 낸다거나 또 표정을 찡그린 거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박준영 선수 특유의 그 친화력으로 이번 FC 서울에서도 좋은 활약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격 포지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너무 작은데? 박준영. 아니 아직 여기에 나온 게 좀 덜 나와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아직 그 대학교에서 했을 때 플레이 같은 거. 네. 이번에 프로로 진출을 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또 그 활약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는데 이종성 기자님은 박준영 선수의 FC 서울에서의 역할 또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본다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박준영 선수의 장점은 효창운동장에 직접 직관을 가보면은 그 22명의 플레이어 중에 제일 높게 뛰는 게 아마 박준영 선수일 거예요. 채공 시간이 좀 굉장히 길어요. 높은 시간 동안 거의 남들보다 거의 머리가 한 2개는 더 있을 정도로 많이 뛰는 높이 뛰는데요. 지금 약간 사심이 들어가신 아닙니다. 과장은 그 아닙니까? 한양대 경기 14라운드 있어요. 마지막 네네네. 경기 때 거의 그 상대 공격수 머리 넘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헤딩해가지고 거의 뭐 철퍼덕하고 이제 까당하고 넘어졌는데 그 정도로 진짜 옛날에 오상고 시절에는 주동한 미드필더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에 3백을 초반에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 전환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했는데 박준영 선수가 없었다면 이제 이런 실험도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네. 맡았던 선수였죠. 경기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박준영 선수의 중요성 또 존재감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리그 1라운드 고려대전을 보면 그때 3백과 미드필더를 구성할 때 그 양태렬 선수가 짝으로 이제 중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때 경기를 보면은 수비에 가담았을 때는 굉장히 맨마킹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서 직접 적팀 페널티 박스까지 가서 그리고 공격을 마무리하고 오는 굉장히 박스 투 박스, 전형적인 박스 투 박스의 역할을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그 상위권으로 분류가 된 FC 서울의 주전 경쟁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원래 이 서울은 강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강팀이죠. 그럼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에서까지 수비적인 롤을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이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쥐고 경기를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선수를 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진호 선수는 기본이고 이제 송진영 선수가 기존 자원은 물론이고 황선홍 감독의 리빌딩에 의해서 들어온 정현철 선수나 박동진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친 치열한 규정 경기가 될 거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갔잖아요. 네, 진출하지 못했죠.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로테이션 가동 시기가 좀 늦어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기회가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격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즌 또 준수한 활약을 보여준 김동현 선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공격수로 이제 스트라이커로 주로 활약을 했었고요. 자리 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센터백도 했었고 풀백도 봤었고. 했었고, 네, 그렇죠. 윙포워드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강훈대가 축의 연맹 시작하기 전에 4-4-2 포메이션으로 이제 굳어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변소 선수랑 투 스트라이커 이제 네네. 투톱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반기에 좀 좋은 활약을 해서 김동현 선수는 광운대학교에서 공격진 그리고 수비진 거의 전반적인 포지션을 모두 경험해본 선수인데요. 전 포지션에 걸쳐서 공격진의 경험을 해본 것이 과연 또 프로 무대에 진출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프로 무대에서는 본인이 대학까지 학창 시절까지 갖고 있었던 포지션과 다른 포지션을 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네. 최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풀백을 받다가 다시 전남 드래곤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감독이 부여한 어떤 임무든지 수행해야 할 수 있는 여유로움, 확장성을 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천이 보통 4-3-3을 지난 시즌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팀에 따라서 부천이 4-3-3을 했을 때 투톱을 놓고 아래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넣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처진 공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동현 선수가 적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난 시즌 유리그에서 김동현 선수의 골 결정력이 후반기에는 조금 좋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좀 스트라이커니까 골을 좀 더 많이 넣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좀 전체적으로 시즌을 보았을 때 뭐 경기력은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제가 변호를 해주고 싶다면은 좀 운이 좀 없었다. 네. 그렇죠. 골대를 좀 많이 맞은 골대 맞춘 장면도 되게 많았었고 네. 개막전 때는 이제 해트트릭을 했었는데 그 기세를 좀 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선수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골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게 또 불은 또 겹치고 그래가지고 좀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동계훈련에서도 보니까 연습 경기에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벌써 6경기에서 6골을 네, 기록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2월 8일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건데 네. 6경기에서 여기서보다 골을 더 많이 넣었어요. 네, 근데 부천이 선수층이 좀 얇은 편이에요. 네. 뭐 지난 시즌 이제 주축 공격수였던 뭐 박은익요 같은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적도 했고 뭐 수원 삼성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선수층이 그렇게 두터운 팀이 아니라서 김동현 선수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하지만 K2 리그 팀들 중에서 부천FC가 그렇게 공격력이 약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6.31을 기록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 시즌만 봤을 때는 박은익요 선수라든가 외국인 공격수들의 이런 득점력이 공격력이 아주 배가 된 것도 있겠지만 공민현 선수라든가 아니면 진창수 선수와 같이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에도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부천 FC이기 때문에 포프 선수, 이번에 새로 들어온 포프 선수와 또 하나의 외국인 선수가 들어올 텐데 그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굉장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는 많이 못 뛰겠지만 아무래도 김동현 선수가 잘 캐치해서 꼭 데뷔를 이른 시간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떤 신인 선수든 사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확실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이 없게 골대를 맞춘다든지 정말 아깝게 그러니까 골대를 벗어나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이 또 김동현 선수에게는 많이 아쉽게 작용을 했지만 또 운이 따른다면 이제 프로 무대에 진출해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본 선수는 박준영 선수와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최범경 선수와 문경건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m all in.